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사마천 원작 김원중 역자의 사기입니다. 중국을 넘어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 되는 작품으로 거대한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은 불후의 명저입니다. 라디오 드라마 사기에서는 사기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부터 민초였던 유방과 항우가 과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나라를 세우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하를 사로잡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은 드라마 사기 16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방군은 마침내 한중에 도착했다. 한중은 첩첩산맥을 넘어서 온 벽지다. 유방군이 관중을 떠날 때는 3만이던 군사가 2만여로 줄어 있었다. 유방왕이 한중으로 와서 최초로 연 한나라의 행사는 한신의 임명식이었다. 소하야, 나는 왜 이런 짓거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소하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하기는 한다만 주상이 전 군 앞에서 예를 갖추고 한신을 우리 군의 상장군으로 임명을 해야 군사들이 한신에게 복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하는 어찌해서 한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느냐. 한신이 항우군에 있을 때는 한낱 졸개였는데 어째서 우리 군을 지휘하는 총수가 될 수 있는가? 주상은 저의 사람 보는 눈을 의심하십니까? 아니지, 아니야. 우리 군에서 소하의 판단력을 따를 자는 없지. 항우는 패기와 위력으로 이기는 장군이고 한신은 주상 같은 겁쟁이라서 전략으로 이기는 장군이 될 것입니다. 장량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군에는. 장량은 지략을 가진 참모이지 전 군을 지휘할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명식이 끝난 뒤 유방은 한신의 장군 임명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조촐한 주연을 열었다. 주연에 배석한 이는 소하와 장량과 하후영이었는데 이들 셋은 유방과 한신이 주거니 받거니를 하고 있을 땐 내내 입을 다물었다. 한신 장군이 우리 군을 어떻게 지휘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 말해보시오. 주상께서 신에게 어떻게 싸울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이 오지에 엎드려 있지 않고 동쪽으로 중원으로 진출하시려는 뜻으로 들립니다만. 그렇소. 중원으로 진출해 싸워야 할 적은 누굽니까? 항우 장군의 사나인 우후죽순국 제후들과 싸워 땅 뺏기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적은 항우다. 말씀은 그러시지만 본심은 그 적이 두려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데. 지금 항우는 천하를 장악한 서초 패왕이고 난 이 벽지에서 왕이란 허울을 쓰고 있을 뿐이다. 막강한 그의 군사와 초라한 나의 군사로 싸우자니. 주상, 적이 무엇이든 어떤 적이든 그 적을 치려면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신은 항우군의 군졸이었기 때문에 항우 장군을 압니다.
항우 장군은 전장에서 무서우리만큼 사납고 용감하게 싸우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적군과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공포의 장군입니다. 무섭고 용감하지. 나보다 몇십 배나. 그런 장군인데 다른 한면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아주 작은 여자 같은 정도 가졌습니다. 다친 군병에게는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전사한 장병의 가족에게는 군량을 헐어 듬뿍 보내줍니다. 언제부턴가 그 작은 정을 보여주었는데 이럴 때는 모두가 장군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합니다. 그런 면도 있나? 나는 가차없이 장병을 질타하는 장군으로밖에 모르는데. 그것은 항우 장군을 직접 접해본 군병이 아니면 모르는 일면입니다. 나는 그런 정이라는 것을 부하들에게 베푼 일이 없으니 나 같은 자는 촉패왕에게 대항할 수가 없겠어. 하지만 항우 장군은 그런 작은 일에서는 장병들의 마음을 잡지만 큰 일에서는 장병들의 그 마음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허물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항우 장군의 논공 행상을 보십시오. 제후국의 왕이나 제후를 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후국의 유민군을 끌고 와서 공을 세운 자나 그 군사들이 원하는 자를 주군으로 봉해주지 않고 자칭 내가 왕이다 제후라고 소리치면서 항장군의 발밑에 엎드린 자들과 전공만 따져 봉하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마도 군사들은 임명된 왕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측근들에게만 좋은 땅을 나누어준 항우 장군에게 불만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긴 이런 벽지를 준 항우에게 나도 불만이 있지. 그리고 전장에서의 항우 장군 용감성은 뛰어난 필부의 용기일 뿐 천하를 휘어잡을 장군의 판단과 능력을 갖춘 과감성이 아닙니다. 촉패왕 항우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는 적과 나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주상께서는 항우 패왕과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주상이 중원으로 진격해 패왕의 세력 아래에 있는 나라를 쳤을 때 자기네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고 공을 세운 자라면 패장이라도 그 제후국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상의 휘하로 들어오는 제후국이 많아질 것입니다. 한신이 나가고 측근 막료들만 남았는데 입을 여는 사람이 없다. 침묵을 깨고 장량이 입을 열었다. 한신이 전군을 통솔해 적과 싸워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지만 그의 형형한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원으로 진출하려면 먼저 관중부터 장악해야 합니다. 한신에게 관중 공략을 맡겨 그의 능력을 시험해 보시지요. 관중을 친다면 장량의 지략으로 한신을 도와야 할 것이요. 저는 한나라를 재건하고 성왕을 모셨으니 그분신합니다. 한나라가 서초 패왕의 영향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왕은 지금 초나라의 도읍 팽성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서 성왕을 한나라로 모셔가야 합니다. 장량이 떠난다고? 날 버리고? 성왕을 한나라에 무사히 모시면 돌아옵니다. 제가 떠날 때 첩자를 데리고 가서 관중의 정세를 파악해 전하면 관중 침공의 전략에 도움될 것입니다. 관중은 진의 패장 장한과 그의 막료였던 사마흔과 통해가 3분에 각각 왕이 됐는데 장한의 봉토는 옛 도읍 함양 서쪽 땅 전부였다. 잠행으로 관중에 온 장량과 첩자는 장안 봉토의 지리적 조건, 장안이 거느리는 군사들의 수와 성향 등을 알아내고 탕을 만나 알게 된 관중의 민심은 장안을 증오하며 유방장군이 돌아와 관중왕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 이런 정보를 첩자에게 전하라 하고 장량은 서초 패왕인 항우의 도읍지 팽성으로 갔다. 패왕께 아뢰입니다.
저는 한나라 성왕의 재상 장량입니다. 패왕께서 봉하신 임지로 가시지 않게 하고 어찌하여 성왕을 팽성에 잡아두고 계십니까? 성왕을 잡아두고? 아, 깜빡했어. 내가 제 나라 조나라 때문에 그것을 잊은 것 같소. 제 나라 조나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 나라는 구왕족인 전시족속이 권력 다툼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에 내가 제 나라를 셋으로 갈라버렸는데 저들 마음대로 그 봉지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왕을 세워 나한테 반기를 들고, 조나라 진여는 거록성에서 조왕을 지켰던 장이를 내가 상산왕으로 봉했더니 상산을 쳐부시고 나에게 앙심을 품어 제 나라와 합종해 이 항우한테 도전하고 있어. 천하가 다시 난세로 되돌아갑니다. 무엇이라? 아니 가만, 장량이라고 했지? 장량은 유방의 모사 아닌가? 그런데 장량이 성왕의 재상이라면 성왕이 유방과 한패구먼. 그것은 아닙니다, 패왕. 성왕을 임지로 보내면 군사를 모아 유방과 합종하겠다는 것인가? 물러가라, 장량! 항우가 성왕의 목을 쳐버렸다는 정보를 입수한 장량은 항우의 칼날이 자신에게 미치고 있음을 감지하고 간신히 팽성을 빠져나와 유방의 한중으로 돌아갔다. 장량, 성왕을 모시고 한나라로 간다던 사람이 어째 벌써 돌아왔소? 성왕을 봉지로 보내지 않고 항우가 죽였습니다. 이제부턴 주상을 모시고 항우를 멸하기 위한 싸움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이 한을 성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려 장량이 그토록 신고했는데 물거품을 만들다니, 이런... 항우는 이제 한나라의 적입니다. 관중 진격은 언제 하십니까? 지금 한신이 전 군을 동원해 관중으로 가는 길을 뚫고 있어. 너무 험한 데를 골라서 길 뚫기가 끝나면 진군하는 날짜가 단축될 것이요. 예, 오면서 봤습니다. 그 속도면 며칠 후에 출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집해온 관중의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한신과 작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좌장군의 한신, 우장군의 장량, 후방 군정의 명장 소하. 나는 당신들 덕분에 참으로 행복하오.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운 한신이 이끈 유방군에게는 민심을 잃고 방심한 왕년의 명장 장한도 적수가 아니었다. 유방군을 맞은 군사들이 도망쳐 장한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마은과 동해도 영지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주민은 관중왕이 돌아왔다고 기뻐했으나 유방군은 잠시 관중에 머문 후 중원을 향해 함곡관을 나와 동쪽으로 진군했다. 소하야, 별동대를 폐현으로 보내어 내 가족을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해라. 늙으신 아버지와 처자식을 전장에 데려올 것입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항우의 판도로 들어간다. 우리의 동태를 알면 항우가 내 가족을 학살할 것이다. 항우는 그런 사람이야. 이제 우리는 황하를 건너 동쪽으로 진군하면 위나라 표왕을 만나 교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표는 항우 패왕에게 충성하는 자입니다. 한신이 위군과 싸울 전략을 짜고 있다 했네. 위를 치고 나면 한나라와 싸워야 합니다. 한나라? 한나라는 장량의 고국 아닌가? 한왕성을 죽인 항우가 정창이란 자를 왕으로 세웠다니 그 자는 우리와 싸우려 할 것입니다. 소하는 여기서 군사 500을 데리고 관중으로 돌아가 관중을 다스려라. 관중은 이제 우리 한나라의 근거 아니냐? 유방군과 부딪힌 위나라, 한나라, 하남, 조나라, 은나라 등 5 제후국은 항복하거나 한신이 처부수어
이들 제후국의 군사들과 관중에 항복한 진병까지 흡수해 유방군은 10만에 가까운 대군이 돼 있었다. 이 연승은 항우는 포악하고 유방은 신사라는 소문이 각 나라의 민심과 군심을 움직이게 한 행운도 있겠으나 한신 장군의 작전이 무엇보다 컸다. 유방군은 계속 진군해 낙양성에 이르렀다. 성문이 활짝 열리고 성민들이 상승장군 유방을 환영했다. 그리고 성민 대표가 소리쳤다. 초나라의 왕 의제를 죽인 자는 대역도 아닙니까, 장군? 상승에 취해 있던 유방이 화답하기를, 제후국의 장병들이여, 왕의 신하로 의제를 죽인 자를 칩시다. 이것은 항우에게 외치는 선전포고였다. 제장들은 들으시오. 우리는 항우의 도읍지 팽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팽성으로 진격합시다. 주상, 항우는 제 나라를 치기 위해 원정을 가고 팽성에는 없습니다. 항우가 있건 없건 팽성은 항우의 근거지요. 쳐부셔 없애버려야 하오. 빈집털이를 하실 참입니까, 주상? 팽성으로 진격해서 팽성을 우리가 차지합시다. 팽성은 이제 우리 한나라의 도읍이 될 것이오. 항우의 팽성을 친다니까 군사들도 기뻐 날뛰지 않소. 주상, 가족들이 막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컸죠? 먼 길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어. 참으로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찌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안 보십니까? 봤소. 사내 자식이 기름통에 빠졌었네. 어찌 그리 미끈하고 살갗이 멀건 흰죽처럼 흰가? 응? 아니 누가 장군 새끼라 하겠어? 장군을 닮아 잘생겼는데 왜 그래요? 난 장군이 아니고 왕이야. 아, 참 그렇지요. 말본새는 왕 같지도 않구먼요. 당신은 왕의 마누라인데 말본새가 왜 그 모양인가? 나야 본시 촌분이께 그렇지요. 곧 팽성을 치러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당신은 여기 낙양성에서 기다려요. 싫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이거 바짝 달라붙고. 이제부턴 장군한테, 아니 왕한테 달라붙어 있을 겁니다. 어딜 가든. 나 원참 싸움터인 전장엔 왜 따라가? 전장이 아니라 지옥에라도 따라갑니다. 지긋지긋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오? 어? 가만히 좀 있어요. 이거야 뭐 나 참. 이젠 내가 여자로도 안 보입니까? 뭐 여자? 그동안 수많은 미녀들을 깔아뭉갰으니 내가 여자로 보일 턱이 없겠지요. 하지만 오라고 하고선 이렇게 푸대접하면 도리가 아니지요. 아니 그거야. 거긴 놔두면 위험하니까 불렀지. 어찌해서 불렀건 불러서 왔으면 오랜만에 만난 부인인데 점잖게라도 안아주셔야만 제대로 된 제왕 아니시옵니까? 팽성은 오늘의 서주로 이 고장의 역사는 유혈로 얼룩져 있다. 대평원의 한 가운데 있어 길은 4통8달로 농산물과 온갖 상품의 집산지였다. 이 성시에는 인구가 밀집해 있어 저장한 식량이 많았다. 그래서 팽성은 흘러온 역사 속에서도 늘 땅 뺏기 전쟁의 쟁탈지가 되었다. 팽성의 성벽은 어느 성보다 낮았다. 쉽사리 외침에 무너지는 성벽이었다. 항우가 팽성을 도읍으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든 나한테 덤빌 놈이 있으면 와봐라라는 배짱이었을 것이라고 사마천은 사기에 썼다. 유방의 군대가 팽성으로 진군을 시작했다. 항우는 지금 제 나라로 원정 가서 공격하고 있다고 했죠, 한신 장군. 항우 패왕은 소공각 장수에게 제 나라를 치게 했는데 패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왕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제 나라로. 항우군의 장수들은 항우와 함께 싸우면 강한데 단독으로 싸우면 약하지요.
패왕은 제 나라를 풍비박산시키고 늘 하듯이 패전국 군사들을 죽이고 생매장하고 도성을 불태우고 어디에서나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는 패왕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패왕이 돌아오면 어찌할 것입니까? 우리는 팽성을 사수할 것이다. 팽성에 남아있던 소수의 항우군은 성을 지키려 결사적으로 항전했으나 유방의 대군에게 짓밟혀버렸다. 쇄도한 군사들은 미친 것 같았다.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여자는 보이기만 하면 범했다. 부잣집 못 사는 집 가리지 않고 재물을 약탈했다. 팽성은 순식간에 사륙과 강간, 강탈의 지옥이 돼버렸다. 유방은 장수들을 이끌고 항우의 정총으로 들어가 주연을 버리고 술독에 빠진 사람처럼 마시고 떠들었다. 장량은 이 난장판이 한심해 빈집에 들어가 숨어버렸다. 한신은 간신히 찾은 우희가 숨어있는 집으로 갔다. 우희소저 문우들입니다. 저는 전에 항장군의 친위대 낭중으로 있던 자인데 지금은 어쩌다 유방군 군졸로 흘러가 있는 한신이란 자입니다. 저는 소조를 보호하기 위해 왔습니다. 잠시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한신을 모르는데 어째서 나를 보호한다 하시오? 내가 숨어있는 여기는 어떻게 하시었소? 소조를 지키려는 것은 항장군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숨어있는 집은 소조를 경호하던 낭중이 죽어가면서도 저를 알아보고 소조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부탁해서 알았습니다. 한신은 나를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이오? 지금 당장 여기에서 떠나야 합니다. 유방이 우희 소조를 찾아오라는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서 떠나야 합니다. 여긴 위험합니다.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는 것이오? 팽성에서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 촌락으로 가서 항장군이 돌아오실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합니다. 멀리 떨어진 촌락으로? 못 가오. 길바닥에는 미친 사람들 같은 유방군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그 속으로 갑니까? 걱정 마십시오. 마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마차? 유방군의 상장군 마차인데 제가 훔쳐왔습니다. 어서 나가시죠. 훔친 장군의 마차를 타고? 지체할 수 없습니다. 어서. 손을 잡고 끌면 총각을 다투기 때문이니 용서하십시오. 자, 타십시오. 예. 가자 이놈아. 저 길바닥의 시체들, 이럴 수가. 양민들까지 죽이다니, 이럴 수가. 아니 이놈이 왜 이렇게 안 가? 가자. 아니, 왜 그러시오? 이 마부는 처음이라. 야 이놈아, 이거 어찌해야 가냐 이거. 유방군들이 이리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서 달려요. 가자. 네, 움직입니다. 자, 이리야. 그 마차 세워라! 마차 세우지 못할까? 마차 세워라! 출연 유방 기밀, 한신 오세웅, 장량 최종호, 여치 윤성혜, 우희 송도영, 항우 이윤현, 소리 최상기 이상훈. 해설 박일, 극본 이관석, 음악 이춘화, 기술 강성민, 연출 박건삼, 류철민. SBS 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16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사기 17번째 시간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